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마 그 여수의 사례고 경험이고 그래서 최대한 저의 그 주관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좀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플랜트 건설 노동자고 2013년도에 여수에서 대림 참사 있었잖아요. 폭발 사고로 6명이 돌아가시고 11명이 부상을 당하시고 수십 명이 그 트라우마로 힘들어했던 이제 그때 당시에 지부에서 이제 부지부장을 하면서 그 사고를 이제 목격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뭐였냐면 그 병원으로 앰뷸런스가 한 대 왔는데 주인 없는 다리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직접 제가 봤단 말이죠, 병원에 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림 참사를 대하면서 그 이후로 약 한 1년 동안 여수에서 이제 그 대책위를 만들어서 대책위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결론으로 내린 것이 이 석유화학 업종 이런 고위험군이잖아요. 이 고위험군 이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뭐 줄여서는 여수국가산단 특별법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안에 들어있던 법의 내용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제 만들어졌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때는 이제 기업살인법이라고 했죠. 네, 그런 법들도 있었고 또 이 울산도 마찬가지지만 이 산단에서 엄청 그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냐면 다 서울로 가요. 네, 이 지방 정부에서 실제로 이제 그 공해라든가 뭐 아니면 온갖 뭐 산재라든가 이런 위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방세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100조의 매출이 난다고 하면 그 중에 1조 원을 기업이 지자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내라. 그리고 기업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도 내겠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설령 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처치할 수 있는 화상 전문 병원이라든가 산재 병원 전문 병원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산단에 대부분 이제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많이 다치는 게 거의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죠.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이고, 이분들은 또 계절적으로 실업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산단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이런 건설 인력에 대해서는 지역 정부가, 지방 정부가 일정 정도 책임져 줘야 된다. 그래서 실업 상태일 때 일정 정도 규모의 실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법 내용에 담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잘 되지 않았죠. 그런데 다만 이제 그게 우리가 법으로까지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 대림 참사 대책위를 만들었고, 이 대책위 활동을 1년 하면서 나중에는 이 여수산단 특별법 제정 운동본부로 이름을 바꿨죠. 대책위에서 법을 만드는 운동본부로 바꿔서 더 활동을 했는데, 그때에 활동했던 것이 이번 그 여수산단 유해물질 측정치에 대한 조작 사건에서도 그대로 좀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는 2019년도 이게 4월 17일 날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서울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19년도, 20년도에 서울에서 이제 플랜트 건설로 중앙에서 사무처장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수에 내려왔을 때는 어쨌든 이제 지역 주민 또 동지들이 싸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중심해서 갔는데, 이번에 여수시지부장을 맡으면서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떻게 전개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게 되면서 저도 이제 새롭게 공부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울산하고 여수하고 뭐 지역적인 차이나 또 이제 동네의 정서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건의 시작은 2019년도 4월 17일 환경부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내요. 근데 이 보도 자료의 내용이 뭐냐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 6, 7, 8 이 4년 동안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측정 대행업체 내고하고 대기업이 짜고 측정치를 거짓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거짓 그 측정치를 조작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가 측정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서상으로 보면 인력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만큼의 건수를 올려놔요. 세 사람이서 한 달 동안에 몇천 건을 했다고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가 측정을 하지 않고 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이때 당시에 환경부가 요거 보도자료를 낼 때는 이 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대책을 만들어서 그 자체 조사를 하면서 2019년 20년도까지 같이 이제 간 거예요. 더 많이 나왔어요. 이때는 여기 보면 이 대기업 이때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LG하고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다 보니까 어디가 나왔냐면 GS 칼텍스가 나왔고 롯데케미칼이 나왔고 그리고 금호석유화학까지. 그러니까 크다고 하는 그 석유화학 그 재벌사들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이거 이렇게 하겠다. 여기 보면 불뚝 현장 출입 없이 실시간으로 불법 행위 적발 처벌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드론도 하고 뭐 이렇게 분광계도 하고 첨단 감시망을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도를 내요. 이거 보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사례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카톡인데요. 이게 배출업자하고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대행업자하고인데 여기 보면 메일로 보내주신 날짜와 농도로 만들어주면 되나요? 대박.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성적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그리고 메일 사항 이거 보면 또 이제 메일 사항 있죠. 메일 사항 확인하시고 이 배출업체에서 기업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주라는 대로 맞추면 실제로 이제 대행업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메일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보면 여기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고 변경 전, 변경 후가 있는데 거의 막 후려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실제 측정한 거는 요건데 변경 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치를 조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매일 뭐든 해서 이제 성적서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여기 아예 그냥 까놓고 이야기합니다. 탄화수소 성적서 발행은 50언더로 다 맞춰주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나오죠. 사장님 성적서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측정했다라고 하는 횟수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뭐 이름만 들어도 다 거시기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뭐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 이거 벤젠 한번 볼까요? 실측값이 130이에요. 그런데 조작값은 11입니다. 11. 염화수소 봐요. 290.8인데 2.3입니다.
그리고 디클로로메탄 1404대 31.6입니다. 이거는 조작 수준을 넘어서 뭐 어디서 깎는 것도 한계가 있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보면 이 배수가 이게 몇 배예요? 이게 한 300배 되나요? 대략 뭐 300배가 넘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실제 여기 보면 벤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발암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벤젠이나 페놀이나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면 130인데 11이고 페놀도 보면 22.6인데 1.5라고 하고요. 거의 뭐 5% 수준? 예. 실제 측정값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탄화수소라고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석유화학 산단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그 가스 누출 사고가 뭐냐면 이 황화수소예요. 근데 이 황화수소는 실제로 뭐 거기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이거 뭐 아웃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근데 이것마저도 38.5인데 실측은 여기 보면 3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그 보고서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애들이 조작했다라고 하는 측정치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결국은 난리가 났죠. 근데 이 난리 난 건 이제 나중에 나온 거고 실제로 아마 울산도 그 3월인가 5월인가 이게 나왔다고 하고 실제 이걸 한번 정부를 요청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여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걔네들이 조작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뭐 한 20-30% 깎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측정치들을 아무렇지 않게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를 마시는 사람도 그렇고 대기가 오염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땅에 들어가서 오염되는 것도 그렇지만 가장 문제는 뭐냐? 이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환경 안에서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막 내려오는 비라도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대기에 이게 그대로 가는데 그 비가 다 누구한테 오겠어요?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한테 다 오지 않겠어요? 정규직들은 뭐 그 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제일 여수 와서 의문이었던 게 뭐냐면 이 문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노동자인데 지금 2년 지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노동자에 대한 이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럴까? 지금도 이제 거버넌스에서 공고안을 마련을 했고 기업에서는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안에도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는 있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물어봤어요. 아니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노동자들인데 그럼 그 노동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는 왜 안 하는 거야? 왜 요구를 안 해? 라고 했더니 했다는 거예요. 했대요. 그래서 한 결과가 뭐냐? 별거 없어. 뭐냐면 이게 당시에 요 문제가 나오자마자 LG화학이 제일 먼저 뭘 했냐면 17일 날 요 발표가 나고 18일 날 지역사회에서 난리가 나니까 19일 날 PVC 공장을 폐쇄해버려요. 그러면 그 PVC 공장에서 이거 배출했다고 해가지고 그 공장을 폐쇄해버리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건강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진행이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허술하게 된 거죠. 뭐 역학조사 뭐 이런 거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이러니까 대략 그 노동조합들하고 회사하고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노동자들은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수에서는 실제로 이제 요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동력이 노동자들이 확 줄어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실제로 처음에 이 발생하고 나서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하고 이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이 틀리고 참여하는 정도도 틀려요.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노동자들은 저 새끼들, 쟤네들은 정작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쟤네는 돈만 달라고 해. 그럼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지역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이 기업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내부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그렇게 이제 화살이 돌려진 거죠. 이거는 아마 내부적으로도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고 아마 지역에서도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일단은 봐집니다. 하여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시민 대책위가 결성이 되는데 보시면 아까 4월 17일 날 제일 먼저 여수 환경연이 성명서를 내요. 그리고 18일 날 전남 환경연이 기자회견을 하고 실제 이해를 보면 전남 환경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전남 동부권이죠. 여수 순천 광양에 있는 환경단체 그리고 민주노총 그리고 진보당까지 포함이 된 그런 이제 기자회견인데 어쨌든 여기서 개최를 해요. 전남 환경연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9일 후죠. 4월 26일 날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 배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준비위원회는 실제로 이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환경연 그리고 민주노총 시의원이 있는데 이거 저기 우리 민중당 시의원은 아니고요. 거기 민주당 환경운동을 환경연 출신 시의원 이런 몇몇이 모여서 일단 이거는 시민 대책위를 꾸려야 된다. 그냥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이제 1차 대표자 회의를 하고 이제 이때부터 그러면 이 중간에 뭐 집행위 회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제 실무자들 집행위도 모이고 이제 니도 들어와라 이러고 이때부터 이제 지역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월 7일 날 환경부 장관이 내려와요. 환경부 장관이 내려와서 이 회의를 하면서 야 이거 그 거버넌스 있잖아요. 이걸 강력하게 해라라고 하고 이걸 받아서 전남도지사가 여수에서 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면서 여기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꾸려라. 그리고 강력하게 대응해라. 라고 하는데 실제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조치인 것 같지만 지자체가 굉장히 잘 나서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 가면 이리로 다 책임을 밀어버려요. 전남도나 그러니까 광역시나 아니면 그 기초자치단체는 여기에 대한 행정 권한이 있어요. 1, 2, 3급에 대해서는 광역이 그리고 4, 5급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감독하고 지도 감독하는 권한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런 행정 조치들을 왜 안 하냐 라고 따지면 그거 다 거버넌스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면 전남도도 거버넌스, 여수도 거버넌스 뭐 무조건 모든 걸 다 거버넌스에서 왜냐 민관 협력해서 거기서 니네들 이야기 듣고 있고 이거 해서 할 거니까. 근데 그 중간에 또 해요. 또 거짓 투정을 또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5월 7일 날 민관협력 1차 회의를 하게 되고 14일 날 이 대표자 회의를 시청에서 대표자 회의를 결성하고 바로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시민 결의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범시민 대책위에
단체가 전체 48개 단체가 참여를 해요. 이거 뒤에 보면 좀 재밌는 사실도 있는데 하여튼 이 48개 단체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전체 대표자 회의는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차에 걸쳐서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지금 약 한 2년 2개월 정도가 지났죠. 2년 2개월 동안에 전체 대표자 회의는 전체 6회를 했고 상임 대표자 회의는 23회까지 진행을 했어요. 보시면 상임 대표들입니다. 지금 현재 단체들이 보이시죠? 보면 주민단체, 여기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자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한 명이 얼마 전에 추가가 됐는데 제가 그 추가된 사람을 안 했어요. 바르게 살기. 왜냐? 어쨌든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놈들은 다 모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문으로 해서 어쨌든 이것도 저기 민주당 관별단체예요. 어쨌든지 여성단체 그리고 이 주민자치협의회는 거의 뭐 전남에서는 이 민주당이 꽉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완전 풀뿌리 조직이에요 이게. 요거 그리고 이것도 많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광명망 플러스 환경 피해 대책이 많은 뭔가 있어 보이는데 관별은 아니고요. 그 섬마을 광양에 포스코도 있고 여수에 석유학 단지 있는데 그 중간에 섬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섬에 온갖 쇳가루도 날라오고 뭐 발암물질도 날라오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피해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공노총, 민주노총이 있는데 항공노총이 제일 안 되니까 이거 한 거고 뭐 이렇게 그리고 여수에서 가장 과격한 사람. 자유총연. 이거 회의만 했다 그러면 산단을 틀어 막자 그러고 막 자기 차를 앞에다 대놓는다 그러고 뭐 똥을 뿌린다고 하고 하여간에 이 회의를 굉장히 재밌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원력은 없어요. 그리고 여수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새마을 그리고 바르게 살기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진보고 뭐 보수가 없습니다. 하여간에 동네에서 힘 좀 쓴다고 하는 단체들 중에 대빵들은 다 모여라 라고 해서 이거 꾸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직을 이거 보면 당은 하나도 없잖아요. 대표니까 상임 대표니까 아니에요. 당은 실제로 거기에는 이제 뭔 당이지? 국민의힘 그 당은 없고 요새 보면 다른 당들이 있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다 석권하고 있고 나머지는 진짜 모래알이에요. 껴봤자 민주당이 하지 않는 이상 힘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때 우리 민중당이 지역에서 이제 크게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도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뒤에 보시면 참여단체입니다. 재밌는 것도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시죠. 한국 에이즈 퇴치 연맹 광주단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데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대부분 다 그래도 활동하는 재향문인회도 있고요. 자유총연맹도 있고 지금 민예총도 있고 한국예총도 있고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건 뭔 운동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림 팬들도 있고요. 진짜 이름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면 당이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입니다.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당이 이렇게 다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당들은 요당 없어졌고 요당 없어졌고 요당은 지금 우리 동네 사고라서 없어졌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전체 48개고 여기에 이제 없어진 당의 숫자만큼 또 새로운 단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48개 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뭐 지난 행복자치 이거 혹시 울산에도 있나요? 울산 행복자치연구원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이 몇인지 회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 그 분담금을 내고 있어요. 분담금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고
이건 뭔가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좌우 뭐 앞뒤 가릴 것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다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대책위가 뭔가 요구를 하면 이걸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책위 자체를 이렇게 뿌리니까 시장도 무시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빠져나가는 구멍이 거버넌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범대위를 꾸리게 됐고, 이 보면 활동 목표 및 요구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자료에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법과 제도를 개선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기업 니네들이 좀 윤리경영 할 리가 없잖아요. 윤리경영 할 리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자. 그리고 좀 더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이런 활동 목표를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에 대한 요구, 국회에 대한 요구 이렇게 좀 나누었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실제로 이제 이 정부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뭐 환경부 장관도 만나고 국무총리도 만나고 하여튼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 어쨌든 여기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여수 시민에게 공식 사과해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및 수립해라. 그리고 사회적 책임 다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에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는 이 국정조사, 국정감사 해라라고 했는데 했어요 하기는. 그리고 이 특별법, 국가산 환경개선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을 이제 개정하라고 했는데 실제 개정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목표를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투쟁 과정은 뭐냐?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과격하다고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제안한 것 중에 안 한 것 두 가지가 아까 그거예요. 상단에 추라문 차 세워놓고 도망가 버리자. 그러면 추라를 못하니까 얘네들이 나를 들어먹을 것이다. 이거 하나 하고 전남 도청에 가다 똥 뿌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개만 안 하고 아까 그분이 제안한 것들 다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이러지 않고 다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는 이걸 하고 여기 가서는 저걸 하고. 그래서 어떤 과격한 투쟁이든지 어쨌든 사람들이 동의가 되고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 다 했다는 거예요. 투쟁 방법도. 그래서 그리고 초기 대응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들이 4월 17일 날 이게 발표가 되고요. 5월 22일인가? 5월 22일. 한 달이 딱 지나고 나서 이 그룹의 회장은 아니지만 공장장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개 공장장을 포함한 이 공장장들이 사과를 했어요. 시청 앞에서.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렇게 빨리 사과하는 것도 드물거니와 실제로 그러면 4월 17일부터 5월 22일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제가 이제 그 사진이나 이런 걸 찾아 못 찾았는데 여수 시내가요. 산단도 꽤 넓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여수 시내 도로에 진짜로 한 개 그 현수막 달 틈도 없이 현수막들이 쫙 깔렸어요. 아까 그 단체 중에 그 주민자치 있었잖아요. 주민자치는 동, 통, 반별로 이게 다 있어요. 한 개씩만 해봐요. 그런 단체들. 바르게 살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현수막이 다 온 시내에 진짜로 다 깔렸어요. 까만색 투쟁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게 당이나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은 구호가 굉장히 얌전해요. 오히려 그래도 과격하게 안 보이려고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얌전하고
뭐 규탄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여기 바르게 살기 이런 데는 뭐 찢어 죽이자고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써요 진짜로. 예, 보면 그런 욕으로 온 시내를 다 도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당도 현수막 달지 말자는 거, 민주노총도 현수막 달지 마. 아무리 뭐 한 거 있어도 달지 마. 그냥 이걸로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띄지도 않아. 보통 이제 우리가 현수막 달면 길어야 수명이 2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붙여놓고 한 달 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빠르게 이제 사과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현수막으로 노시를 도배하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투쟁을 할 때도 전술을 짜잖아요. 처음에 이제 얕은 거부터 해갖고 그거 단계 시민 대책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얘들이 말을 좀 잘 들어줘. 말 들어준다고 해서 그러면 약한 거 안 그래요. 다 필요 없고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가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예를 들면 299명이다. 그러면 지금 299명 모을 수 있어 없어? 이걸 이제 맨 처음에 그걸 해요. 하다가 아까 그 자유총연맹 그 양반이 이거 그런 게 어딨어? 해! 그러면 할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99명인데 뭔 필요가 있어 그런 게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보통 이제 이런 큰 집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기 좀 멋있게 하잖아요. 지난번에 이번 더 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인 시위해요.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 싶으면 뭐 하냐면 사람들 만나러 다녀요. 국회로 가고 일을 가고 다 일을 줘요. 이거 막. 그리고 자기네들이 막 아이디어를 내요. 그리고 굉장히 여기에 그 적극적인 게 자기 시간을 또 자기 돈을 자기가 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여기 보면 그 경과보고 있잖아요. 경과보고 이렇게 보면 나름 이거는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그래서 날짜별로 이렇게 보면 요만했으니까 이제 기자회견을 여기서 하고 뭐 검찰 수사 갔으니까 검찰 앞에서 하고 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우주 순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고 다만 이제 정리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투쟁이 이게 사람들만 마음이 모아지고 실제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만 성숙이 되면 뭘 어떻게 하더라도 이 뭐 기업체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때는 이게 있잖아요. 바람물질과 이거 보면 노동자 참여 촉구. 왜 노동자 참여 촉구를 해요? 노동자 참여를 안 시켜주니까. 그래서 노동자 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여기 이제 이만큼 모여서 했고, 요거는 이제 이게 1차 결의대회인데 요 사람들이 대표자 회의를 하고 나온 거예요. 요 사람들이 참여해서 1차 전체 대표자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거의가 대표자들이고 한두 명 정도는 그 단체에서 따라왔겠죠. 이렇게 해서 이걸 합니다. 수많은 기자회견이 있고 수많은 결의대회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고 거리 행진도 보시면 이게 이제 처음에 하자마자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요 뒤에가 시청이에요. 시청이고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얌전하게 걷고 있는 것만 제가 사진 올렸고요. 요거는 이제 1인 시위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에 둘이 더 있어요. 1인 시위인데 20m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와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서명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 차량 행진을 하는데 민주노총이 감사패도 받았어요.
차량 행진하는데 방송차 열대를 대가지고 방송차 한 대 가고 그 뒤로 20대 가고 방송차 한 대 가고 20대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차량 행진도 합니다. 한국은 정말 한 대. 그리고 보시면 기업이 사과를 합니다. 공장장은 시청 앞에서 그리고 그룹 회장들은 국정감사에서 사과를 합니다. 이게 다 머리 숙이죠. 이게 5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요구 사항에 그룹 회장이라고 하는 그 아까 요구가 있었잖아요. 왜냐 이 공장장들은 실제로 다 바지 사장이에요. 뭐 허건을 바뀌고 이거 이번에 이 측정치 이거 조작해가지고 다 머리 다 잘랐잖아요 영원들. 얘네들 다 가고 또 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과하면 뭐 할 거냐?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공장장들이 사과를 한 번만 했겠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이분들은 사과하는 게 일이야.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룹 회장이 직접 해라라고 했는데 그룹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불려 나와가지고 여기서 잘못했다라고 했고요. 이 국정감사 가기 전에 9월달인가 여수 시의회에 그룹 회장들이 다들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문서가 아닌 구두로 사과를 다 하고 가긴 했어요. 근데 대책위가 요구한 시민 앞에서 그룹 회장이 공개 사과하라라고 한 건 안 했죠. 어쨌든 기업은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19년도 4월 달에 보도 자료가 나가고 5월 달에 요거 사과하고 11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사과하고 9월 달에 여수 시의회에서 사과하고. 근데 요거로 이제 끝나죠. 사과할 거 다 했고 국정감사도 거쳤고.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그 백단 챙길 일만 남은 거죠. 요쯤에 해서 이제 이 검찰의 이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하니까 뭔가 대단히 엄청 많이 구속시키고 막 이런 거 같죠? 별거 없습니다. 형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배출업체 임직원 3명, 측정대행업체 2명 구속. 지금 빵에 있는 줄 알아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뭐 구속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다 몇 년형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 제가 이제 그 토론회 자료를 낸 건데 여기 일면에 보시면 맨 아래 단락에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뭐 임직원 3명은 뭐 전부 다 집행유예 받고 나왔고 그리고 벌금도 이만큼 됐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5년이 넘는 세월을 아까 그렇게 그런 터무니없는 수치를 조작을 하고도 결국은 이 정도밖에 여기에 뭐 그룹사 누가 뭐 됐다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1차 검찰 수사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요구를 걸고 목표를 가지고 싸웠는데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 일단 바뀐 거 몇 개가 있긴 합니다. 보시면 어쨌든 뭐 형량이 많든 적든 벌금이 많든 적든지 간에 어쨌든 배출업체 임직원 3명이 구속이 됐고 측정대행업체 대표도 2명이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배출업체 임직원 68명, 대행업체 10명 해서 불구속 기소가 되고 배출업체 직원 7명, 1명 이렇게 해서 약식명령 청구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 책임을 물은 것이고요. 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게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보시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서 이 기존에 뭐 기록을 측정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하면 기존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좀 강화된 측면이 있죠. 그리고
동일 시설이 2회 이상 반복해서 대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10배 이내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증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건을 통해서 실제로 여기에 대한 것을 이 대책위에서 요구를 했고 이것을 그때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를 해서 실제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좀 이제 바뀌었죠. 이제 대출 사업자가 측정 대행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에서 측정 대행 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변경되었고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선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기술 인력의 국가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이 처벌 규정도 강화가 됐죠. 어쨌든 작은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바뀌어지는 게 한 개, 두 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량제도 시행이 되죠. 그래서 이 전체 보면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자가 확대 시행되었고 그리고 이제 보면 굴뚝에 자동 측정 기계 있잖아요. 이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의무 조항으로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제 조치가 강화되거나 아니면 벌이 강화되는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이 장치를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의무화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보면 지역 주민 노동자 건강조사와 이게 하라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고안을 마련을 했고 지금은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석유화단지 민간 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해라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인데 민간협력 거버넌스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테이프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 협력 거버넌스가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협의안 내지는 합의안을 만들고 그걸 따르도록 하는 거고 그게 따르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정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이분이 의지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지금 현재로 보자면 그렇게 썩 기대할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요, 지자체건 기초단체건 아니면 광역이건 도의회건 시의회건 거의 발바닥에 쇠만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기네들이 수세에 몰렸을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2019년도에 아까 국정감사까지 사과하고 막 머리 숙이고 하는 것이 다 끝나고 그해 2021년 1월달에 전남도의회 환경복지보건위원장이 그 현장 방문을 하겠다고 이 시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겠다고 그 도의원 그 있는 위원들을 데리고 또 시의원들하고 GS 칼텍스를 찾아갔어요. 자, 우리 작년도에 하기로 하고 한 거 했는지 한번 점검하러 왔다라고 했는데 경비실에서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갔습니다. 아예 그냥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뭐 거의 이런 수준의 박제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기업에 대해서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시면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여수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라라고 했는데 아까 보셨죠? 공장장들이 시청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룹 총수들이 시의회에 찾아와서 개별적으로 구두로 사과했고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 이후에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지금 논의 중인 민간협력 거버넌스에서 나오는 것은 그대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국정감사에서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지 대책 및 환경개선 방안을 수립 시행하라. 여기 보시면 2020년
딱 일주기 될 때 있잖아요. 이때에 거의 태도들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4월 17일부터 2020년 4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어쨌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거버넌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자리에 니네는 들어오지 마. 니네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애들이야. 라고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만 한 자리라도 좀 껴줘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좀 봐줄게. 그리고 상공회의에서 니네 들어와.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했다고 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요구를 하지도 않거니와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도 그를 또 보지도 않는 거죠. 실제로 이제 자세들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환경안전 경영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실제로 이제 이 요구에 대해서는 각계각층들이 조금 요구가 조금 틀립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산단의 안전 문제에 가장 이제 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왜 나냐? 이거는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기계나 장비가 개발이 되면 예전 걸 띄어내고 그걸 붙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플랜트 설비 자체는 이게 시간이 가면 당연히 이게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바꾸고 이런 데에 노동자들의 시선은 그쪽으로 가 있는 거고, 이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그 산단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보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집이 예를 들면 뭐 남해역 옆에 백가구가 사는데 가구당 얼마 줄래? 그리고 우리 애들 장학금 좀 줘.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데에 많이 그 요구 사항이 가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공헌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무슨 뭐 예술관을 하나 씌워줘, 뭐 공원을 하나 만들어줘, 뭐 이런 미술관을 하나 만들어줘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회 환원에 대한 요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맞춰내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걸 하기 위해서 또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여기 보면 여수산당 공동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거고, 이 여수산당 공동발전협의회의 대빵은 여수시장이에요. 여수시장이 대장이고 여기 이런 기구를 줘서 어쨌든 기업들이 뭔가 하게 하자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시장이 하고 싶어서 하냐? 그렇지 않아요. 시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도 요구가 크니까 어쨌든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 공발협 여수산당 공동발전협의회하고 여수산당 시민대책위원회가 이렇게 해서 또 하나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여수산당 기업의 사회적 책무 실현을 위한 그래서 기구를 하나 또 만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면, 왜냐 요구들이 다 틀리니까. 국회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국정감사 실시해라라고 했고 어쨌든 하긴 했어요. 그룹 총수들이 와서 사과도 했고, 그리고 요거 보면 아까 이제 약간 개정된 것들이 있죠. 강화된 것도 있고 일부 개정되고 일부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가산단 환경 요 문제 특별법 있잖아요. 뭐 말은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통칭하자면 국가산단의 석유화 국가산단의 특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울산도 똑같은 아마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법 제정하는 거고 여기에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이 돼야,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법을 고치지 않고 기업 니네들이 내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내놔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법이 이런데 법을 고쳐야 돼요. 법을 고쳐서 실제로 지역에 쓰이도록 하는, 이것이 사실은 산단특별법의 핵심도 이거예요. 왜냐
법 집행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할 거냐? 결국은 기업들이 내야죠. 근데 그 기업들이 내는 돈을 합법적으로 얘네들이 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지방세법 개정인데 이건 사실 좀 얼마나 갈지는 그리고 굉장히 의지 있는 이 진보당의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으로 되고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좀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거고 끊임없이 이거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수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이 거버넌스를 뒤에 몇 개를 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 정책국장님이 보내신 거에 이거 해주세요 중에 거버넌스에 대한 이게 좀 많이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네요. 근데 듣고 네. 나니까. 근데 이 자료에는 제가 거버넌스에 대해서 안 실어놨어요. 못 실었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드린 우리 토론 자료에는 그 거버넌스에 대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 민관협력 거버넌스는요. 이 민과 관이 똑같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민은 주체적인 의지고요. 관은 밀려야 돼요. 얘네들이 밀리지 않고 자기네들 절대 안 하거든요. 자기네들 알아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다 권한이 있는데 내가 권한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민관협력 거버넌스 이것이 되려고 하면 요 민의 힘이 세서 관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할 테고 여기 보면 어쨌든 4월 17일 날 그 일이 있고 나서 환경부가 발표하고 환경부 장관이 5월 7일 날 와서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해요. 그리고 전남도가 4월 22일 날 17일 날 했으니까 5일 만이죠. 5일 만에 현장 대책위원회를 하고 여기에서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구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5월 7일 날 이것도 5월 7일이죠. 이미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왜냐 그러면 여기가 셀까요? 여기가 셀까요? 여기가 세겠죠. 여기 어쨌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으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사고 터진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거버넌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거버넌스가 이후에 계속 이 권한을 가지고 뒤에서 받쳐주는 동력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위원이 24명이고 참관인이 6명인데 위원장 3명이 요거 환경산업진흥원장 이건 정부죠. 그리고 사회단체라고 하면은 우리 시민 대책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부지역 본부장은 지자체 광역입니다. 광역. 전남이 이렇게 사람은 별로 없는데 땅덩어리만 넓다 보니까 여수, 순천, 광양을 책임지는 이제 동부지역 한 부지사급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서 거버넌스에 참가를 하게 되고 행정기관, 시도의원, 지역주민대표, 사회단체, 전문가 여기 상공회의소 하나 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거고 참고인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GS칼텍스, LG, 롯데, 금호 이런 기업체들입니다. 이네는 우리가 부르면 와 참고하게 하는 거고 이 여수산당 환경협의회는 이분들이 이 그룹사들이 만든 자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여수산당 환경 고민을 한다고 환경협의회를 만들어요. 이게 자기네들 조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구성 자체로 보자면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대책이라든가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사회 단체의 의견 이런 것들이 고루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어쨌든
뭐 만들어 놓기는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는 6개월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6개월이면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멀리 가지 말고. 시민사회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오래 끊지 말고 빨리빨리 하자. 왜?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정부도 의지가 있다고 하고, 전남도지사 니도 한다고 하고, 여수시장 니도 한다고 하니 빨리 끝내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내 차례예요. 이제.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공고한 마련시까지. 이후 필요시 개최까지 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6개월 했다가 3개월 연장하고 4개월 연장하고 다시 마지막에는 기한이 없이 연장을 하는 거예요. 공고한 마련할 때까지. 이때까지 하자. 근데 권고안을 마련하고 나서도 나중에 필요하면 또 모이자. 라고 자체 세칙이 있는데 이걸 개정을 해서 이렇게까지 운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계획대로 안 된 거죠. 이렇게까지 안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 기업들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것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정부도 지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시민대책위 내부에 의견이 잘 정리가 안 됐다라고.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대책위에서는 48개 단체가 모여서 대표자 회의도 하고, 어쨌든 8명, 9명 되는 상임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는 의견을 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거버넌스의 회의를 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가도 거기 가서 하는 과정에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들고 오면 시민대책위에서 그거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예를 들면 여기 아까 10kg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누구는 10kg가 말이 되냐, 30kg는 해야지. 누구는 야씨 무슨 10kg까지 하냐,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각자의 이제 그 세부 사항에 가서 의견이 갈리는 거죠. 그리고 고비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자꾸 돈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거버넌스가 몇 번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쨌든 이게 주민 보상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하지 말자라고까지 정리를 하기도 했어요. 왜냐, 그 이야기가 나오면 진전이 없으니까. 근데 그 주민 보상 이야기는 기업들이 이게 징벌적 차원에서 하는 거지 협의회에서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됐고, 그래서 기간이 좀 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거버넌스를 하게 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그 소통 구조 있잖아요. 대책위의 소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거버넌스에서 하기로 한 의제는 이렇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민간 합동 조사, 환경시설 현장 공개, 환경오염 실태 조사, 주민역학 조사, 민간 환경감시센터 설치, 유해대기 측정망 설치, 삼중강 위협 환경청 신설, 위반업체 환경개선 대책, 지도 점검, 인력 충원, 장비 확보, 행정기관 역할 강화. 그러니까 실제로 보자면 거버넌스에서 모든 걸 다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버넌스에서 합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 행정기관은 자기의 행정력을 발동을 해야 될 거예요. 행정 조치하려고 하면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 이게 시설 검증하긴 했어요. 아직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공고안을 확정을 해서 거버넌스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22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순서는 22차 가는 동안에 처음에 만나서는 어떻게 운영할 건가 기본 의지 정하고, 이게 자가 측정 요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환경대책하고 10km 이내에 하는 걸로 하자. 여기에 대해서도 했더니 역시 화영면은 되는데 왜 6,000명은 안 해? 그렇고 그럼 거기도 해. 거기 하는데 소라는 왜 안 해? 그럼 거기도 들어와. 이러다 보니까 또 늘어지는 거죠.
하여튼 어디로부터 혹시 필요합니까? 그 기준 지점이 산단입니다. 산단. 산단의 이 끝 부분에서 그렇죠, 그렇죠.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가다 보니까 이제 한 개 한 개 잠정 합의가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오염 배출 및 방지 시설 현장 공개 방안에 대해서 이제 잠정 합의를 하게 되고, 이후에 또 뭐 전문가 의견도 듣고 토론회도 거쳐가지고 요 보면은 위원칙 민관 합동 조사 방안도 이제 잠정을 8차 정도에는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조사 용역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낼 건지 유용조사하는데 돈 누가 내야 되지? 기업이 내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잠정 합의가 된 거고, 그러면 이 수행 기관을 정해야 될 건데 이 기관을 어디로 할 거냐?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정해지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어쨌든 이제 하나하나 갑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마스터 플랜 논의도 하고, 그리고 여기 한 다음에는 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의제도 넣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어쨌든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그래서 마스터 플랜 용역 공고안이 또 확정되고 합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거버넌스는 어쨌든 자체 회의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들을 합의도 해내고 이렇게 갑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게 뭐 협의하고 합의하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아까 그 구성에서 보자면 정부도 있고 광역도 있고 시도 있고 시도 의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기업도 있고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하는 것이 이행만 된다라고 하면 뭐 더 이상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쭉 갑니다. 아까 여기 이것도 신설 건의 있잖아요. 이것도 건의했어요. 거버넌스에서 건의했고, 이 보면 이 거버넌스 실무위원회도 구성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 이 여기서 안을 짜고 공고안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걸 또 대표들이 모여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실무위원회도 구성을 하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게 체계적으로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연장을 하고 기업 분담금 추진 사항 및 공고안 논의를 하고, 그리고 21차에서 거버넌스 공고안을 최종 확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서명식을 어떻게 할 거냐? 다 모여서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고 쟤네 한 명씩 불러서 할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위반 업체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22차에서 이게 이제 2월 23일이에요. 2월 23일 날 공고안을 확정을 하고 마스터 플랜을 보완한 안과 서명식 안을 하고 위반 업체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이 내용을 기업들에게 보냅니다. 기업들이 거부합니다. 3월 25일 날. 3월 25일 날 거부를 하죠. 그래서 이 거부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그 뒤에 몇 페이지냐? 10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기업들의 논의는 그거예요. 니네들이 공고안 만들었지 우리한테 껴주냐? 니네들끼리 다 한 거잖아. 우리 의견 듣지도 않고. 근데 사실은 처음에 그 거버넌스 운영할 때 야, 니네는 빠져. 자기는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도 껴줘. 그래갖고 상공회의에서 하나 껴준 거예요.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왔고 자기네는 참고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와서 야 우리 의견 이게 하려고 했는데 니네 우리 의견 안 듣고 한 거잖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 우리가 대기 오염시킨 건 인정하겠는데 왜 토양도 해야 되고 뭐 저것도 해야 돼? 수질도 해야 돼? 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두 번째예요. 네.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어긋난다. 대기는 우리가 오염시켰지만 수질은 난 모르겠다. 땅도 난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뭔 돈이 그렇게 많아? 네. 한 것이 쭉 했더니 그 대기, 수질, 토양 요 전체 하는데 한 55억 정도의 이제 그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돈을 니네들이 나눠서 내라라고 했더니 무슨 터무니없는 금액을 내놓고 그걸 하냐? 그리고 우리가 그 돈을 분담하게 되면 우리가
개인 돈으로 내 돈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돈을 내게 될 건데 그거는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못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이런 용역 조사를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복되니 거기서 했던 자료를 일부 가져오고 여기서는 거기서 안 하는 것만 가지고 하자. 그래서 비용을 줄이자. 대신 기관도 우리가 정하겠다. 이게 이 기업들이 이 권고안을 거부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봤더니 이제 그 전문가의 해석에 따르자면 이 니네는 대기만 오염시킨 게 아니고 그 토양도 오염시켰고 수질도 오염시킨 거 맞다. 네가 내라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업무상 배임 아니다 라고 한 거고 환경청에 물어봤더니 니네들이 하려고 하는 조사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조사하고 자체가 틀려. 목적도 틀리고 내용도 틀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조사를 조사 결과를 니네들하고 공유할 수도 없거니와 니네들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해도 우리는 안 해. 이게 환경부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기업의 논리 중에 이제 남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비싸. 이거 하나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3월 25일 날 그 기업들이 공고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 뭐였냐면은 이 자료 맨 뒷장에 보면 지역 대표 연석회의 공동 입장문 있잖아요. 이게 보면 4월 9일이에요. 근데 이 4월 9일 날 이 자리에 누구 참석을 했었냐면 시장 그리고 여수의 국회의원이 2명이 있어요. 그 국회의원 2명, 시의회 의장 그리고 여수의 도의원이 6명이 있는데 6명 도의원 그리고 관계된 시의원 이렇게 하고 여기 그 시민대책위의 상임 대표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채택을 한 거예요. 이 내용. 근데 굉장히 웃긴 일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기업이 안 받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한번 또 난리가 났겠죠. 이게 이제 2년째 되는 올해 4월이니까 그래서 야 우리가 거버넌스를 해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기업들이 거부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다 한번 모여보자 라고 해서 모였어요. 시장이 딱 계획을 선언하자마자 이제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으니 기자들은 다 나가주시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비공개로 할 생각도 없었던 건데 시장이 갑자기 원래 다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계획은 했으니 결과는 나중에 보내줄게. 언론인들은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기자들 꼬라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화내고 나간 기자, 박차고 나간 기자, 끝까지 개기는 기자 이게 있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막 시장님 왜 그러냐? 우리는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이거 가지고 한 30분 티격태격 싸워요. 근데 나중에 끝까지 버티던 이제 MBC 기자까지 이제 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때 시장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 미치겠다.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고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통도 하고 양보도 해야 된다. 그의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면 시민들한테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이걸 비공개로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자기 입장을 확실히 한 거죠. 내가 근데 여기에는 이거는 그대로 내라. 왜냐 종이 쪼가리니까. 이게 뭐 지역 뭐 대표들이 시장이랑 국회의원이랑 와갖고 뭐 공동 입장문이라고 이거 냈는데 공동 입장문 냈는데 니 왜 그래라고 한들 나 그건 그냥 뭐 하자고 하니까 그냥 한 거에 불과하고 내 생각은 그래.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기사에 안 나갈 일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기사가 되고 막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이 동력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기업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자체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뭐 다음 선거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어쨌든 기업 편을 들 수밖에 없겠더라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권고안이 이런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 권고안 있죠. 자료에 있는데 보면 요 세 가지를 전문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처음에 거버넌스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그 9가지 의제에 준해서 이런 이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처음에 요구한 그 의제가 있었잖아요. 거버넌스의 의제. 이 9가지에 대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행정협조사항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공고안을 마련을 하고 이 기업들이 이것을 이제 받을 것을 권고했으나 말 그대로 권고안이잖아요. 권고안은 이 거버넌스가 우리가 이번 건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공고하니 니네는 이걸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아직 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에서는 이 서명식을 어떻게 할까까지 안을 내가지고 다 결정을 해놨는데 이 기업들이 나는 모르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얼마 전에 여수 이제 그 상임 대표자 회의가 다시 한번 열렸어요. 그래서 요 문제와 관련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이게 좀 그 관점을 흐리게 하려고 자기네들이 뭔가 된 것처럼, 자기네는 기업 편이잖아요. 상공회의소가 기업 편이지 그 노동자의 편 이유도 없고 지역 주민 이유도 없는데 자기네가 중재를 설 테니 기업들하고 대책회하고 한번 만나보자. 여기 약간 흔들리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공고안도 나왔으니 시장 말대로 조금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래서 이 수준을 조금 변경해서 하면 어쩌냐라고 하는 이런 의사들이 조금씩 나오죠. 근데 그런 안이 나왔는데 아까 그 가장 과격하신 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상공에서 지네가 뭔데? 그 머리를 숙여도 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네가 뭔데 중재를 선다고 하냐고 한 번째 또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래서 굳이 민주노총이 그 이야기 하지 않아도 우리 자유총회만 하고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공회의소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도 하고 우리가 중재하려고 하는데 대책위가 너무 강경해서 안 된다 막 이런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고 25일 날 지금 전남도지사를 다시 한번 만나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도에서도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 본인들이 만들으라고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진행이 된 거고, 그래서 아마 요 문제가 도지사가 어떤 그 포지션에 서느냐에 따라서 여성 또 한 번 이게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네. 어쨌든 여수가 이번 그 불법 배출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도를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그거 큰 도움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했구나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